안녕하세요. 무인도섬 테마연구소 윤승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실제로 많은 여러 나라들을 여행했던 이야기나 혹은 남극에 갔던 이야기, 무인도에 갔던 이야기, 사막에 갔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거든요. 윤승철이라고 하고 사막 마라톤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극지 마라톤이라고도 하는데 사막을 마라톤을 하면서 뛰는 대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세계 최연소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하기도 하고 또 실크로드라는 이 길들을 걸어서 낙타를 타고 또 뭐 중간에 차를 타기도 하고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모두 다 횡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를 올라가거나 전 세계 혹은 우리나라의 많은 무인도들을 다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 왔던 걸로 또 그 뒤에 이렇게 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TV나 강연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거 부끄럽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 빨리 넘어가고요. 이건 무슨 무인도에 갔을 때 생존 다큐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사진입니다. 자, 이런 거 빨리 다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지금은 무인도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무인도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많은 곳들을 여행을 하고 또 그 여행했던 곳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글을 쓰는 쉽게 말하면 여행 작가의 일들도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고 다녔던 여권인데요. 이 여권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거나 뭐 어떤 일 때문에 출장을 갈 때 들고 가야 하는 그런 하나의 신분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권을 들고 어떤 다른 나라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여권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잘 왔어요 하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근데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마다 도장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지금 몇 군데 나라를 갔을 때 받았던 도장들인데 한번 볼까요? 똑같은 모양이 잘 안 보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갈 때도 우리나라에서 찍어주고, 들어올 때도 우리나라에서 찍어주는 도장이,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는 도장이 있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볼리비아라는 나라도 있고, 또 칠레라는 나라의 도장도 보이네요. 또, 보고타라고 제일 왼쪽에 적혀 있는 건 콜롬비아에서 받았던 도장입니다. 그 외에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중국에 갔을 때나 일본에 갔을 때나 뭐 러시아에 갔을 때나 또 미크로네시아 뭐 필리핀 갔을 때 도장들도 보이고 뭐 캄보디아나 유럽에 갔을 때 받았던 도장들도 보입니다. 근데 이 밑에 보시면 자, 지금 제 밑에 왼쪽에 보면 캄보디아라고 적혀 있는 초록 색깔 보이시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고 기차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기차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 제가 이 나라에 들어갈 때 기차를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기차가 그려져 있어요. 그 옆에 또 보면 비행기가 그려져 있죠. 비슷한 모양의 네모난 도장에. 비행기가 그려져 있는 건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을 때 받았던 도장입니다. 공항에서 받았던 도장은 비행기가 그려져 있고 기차역에서 받았던 도장은 기차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배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제가 배를 타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일본에 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도장에 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많은 곳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여기 이런 데 많이 다녔어요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조금 기억에 남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펭귄 그림이 그려져 있죠. 펭귄. 저 펭귄 그림은 어느 나라에서 받았던 도장일까요? 근데 제가 이 받았던 펭귄 도장은 남극에 갔을 때 받았던 도장이에요.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보여드렸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뒤에 제가 실제로 남극 갔던 이야기를 또 한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제 다녔던 곳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나라마다 쓰는 언어가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일본은 일본어를 쓰고 미국은 영어를 쓰고 또 아프리카의 몇 개 나라는 프랑스어를 쓰고 또 이란이나 아니면 뭐 두바이나 중동에 있는 나라들 몇 군데들은 아랍어나 페르시아어를 쓰기도 합니다. 중국은 중국어를 쓰죠. 그래서 그 나라마다 이 도장도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나라 말로 쓰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고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여행을 한다거나 혹은 여행 작가를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꿈꿨던 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이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장래희망은 멋진 뭔지는 모르겠지만 멋진 그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꿈이었고 고등학생 때도 계속 꿈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니는 일을 하게 됐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처럼 학생일 때 교실 뒤에 세계 지도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세계 지도 모양이? 뭐가 이상한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집에서나 교실에서나 혹은 그냥 주변에서 평소에 보던 세계 지도 모습이랑 뭐가 다를까요? 이 모습이. 지도가 우리가 평소에 보는 지도는 이런 모습이죠.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 위에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그쵸? 우리가 보는 세계지도 모양 이 모습인데 제가 여러분들처럼 학생일 때 교실 뒤에 붙어져 있었어요. 세계지도가.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거꾸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왜 거꾸로 붙어져 있었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이때는 왜 반대로 붙여져 있을까? 우리 교실 뒤에만 왜 세계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을까?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세계 지도를 집에 갈 때 제대로 돌려놓고 갔어요. 근데 다음날 학교 갔거든요. 근데 또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누가 무식하게 세계 지도를 반대로 붙여놓냐. 이거 뭐 바보가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누가 자꾸 반대로 붙여놓은가. 낫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청소 시간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저희 반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계 지도를 어제 일부러 반대로 거꾸로 붙여놨다. 그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봐라.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주변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태평양 건너 바로 옆에는 미국도 있고 너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위에는 또 북한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안 좋은 위치에 있다. 다 주변이 너무 강대국이고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 가려면 북한이 막혀 있어서 마치 섬 같은 나라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근데 봐라. 세계 지도를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 가기 얼마나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냐.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배를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는 도시가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너무 안 좋은 위치에 있고 진짜 위치가 왜 이렇게 안 좋은가. 북한대에 막혀 있고 섬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세계 지도를 한 번씩 쭉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저게 호주인데 호주가 저기에 있구나. 그 옆에 작은 섬나라 뉴질랜드가 있구나. 그 옆에 쭉 가다 보면 브라질이 있고 그 옆에 칠레라는 나라가 있구나. 저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구나. 저기 희망봉이 있다고 했는데 저기구나. 영국은 저기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고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학생이 됐을 때,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두바이라는 나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두바이에 갔던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두바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두바이라는 곳을 들어보신 분 있나요? 두바이?
두바이에 뭐가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칼라파라는 빌딩이 이 두바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건 제가 두바이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제가 갔을 때는 이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그 오른쪽에 이렇게 호텔이 있습니다. 이런 예쁜 모양의 호텔이 있어요.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또 해봤던 것 같고, 바다 위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거는 실제로 찍었던 사진인데, 바다에 이렇게 야자수 모양으로 된 매립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매립지라고 해서 쭉 그냥 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다에 야자수 모양을 이렇게 큰 걸 세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작게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엄청 크죠. 이런 야자수가 바다에 세 개가 떠 있습니다. 차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셔틀도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한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 축구 선수. 이름만 들어도 아는 외국 연예인. 여기에 다 별장을 사놨더라고요. 이것도 두바이입니다. 두바이에 또 사막도 있어요. 그렇죠? 두바이 사막 투어를 꼭 두바이 가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두바이에 있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냐면 그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이 여기를 날아다닙니다. 여기도 두바이입니다. 바다에 있는 또 세계지도 모양이 바다에 떠 있어요. 세계지도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두바이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쭉 보면 여기 일본을 찾으면 좀 우리나라가 쉽게 보입니다. 일본 위에 우리나라가 있고 크게 이것도 멀리서 봐서 작게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엄청 크게 돼 있어서 이 안에도 건물이 몇십 채씩 들어가 있어요. 사막에 눈이 안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 스키장에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에서 스키장을 만들었습니다. 눈이 안 오는데 스키장 어떻게 만들었냐? 밖에는 너무 뜨겁잖아요. 그냥 실내 스키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사막으로 되어 있는 나라지만 이렇게 스키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 두바이 갔을 때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와, 진짜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두바이, 지금 보시는 이 사막, 이 사진이 제가 뒤에 쭉 펼쳐져 있는 사막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실제로 다 사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내 스키장도 있고 이런 정말 멋진 뭐 건축물이나 이런 배경들이 있다는 걸 보고 야,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환경들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건물들이 혹은 그런 풍경들이 다른 나라에는 있구나. 저런데 또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어딜까요?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아마존이고 아마존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미 밑에 있는 남미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아마존강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이죠. 하지만 페루나 볼리비아나 지금 보시는 칠레 이런 나라들도 아마존강의 지류들이 흐르고 있긴 합니다. 자, 아마존강이 제가 갔을 때 아마존강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존강이. 저는 아마존강 갔을 때 이런 배를 타고 아마존강을 쭉 이렇게 투어를 하는데 이런 새를 봤어요. 약간 이 무슨 포켓몬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새였습니다. 야생 원숭이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얘는 뭘까요? 저는 얘가 처음에 안 움직이길래 그냥 이 동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게 뭐지? 답변을 잘 못 하시는데 지금 답변을 한 친구가 해주셨습니다. 카피바라라는 동물이 또 살고 있었어요. 또 위에 보니까 뭐 아나콘다, 피라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뭐 악어들도 이렇게 살고 있고요. 피라냐도 살고 있습니다. 피라냐 뭔지 아시죠? 피라냐. 고기 뜯어먹는 물고기. 제가 실제로 아마존 갔을 때 낚시를 했습니다. 피라냐 잡아보려고. 뭐 긴 낚싯대 말고 이렇게 줄을 감아서 줄을 내리는 낚싯대를 한번 사용을 해서 고기를 미끼로 걸고 보통 미끼 새우를 거는데 고기를 걸고 낚시를 했습니다. 피라냐 잡았을까요? 잡았는데 제가 피라냐를 놔주려고 하니까 이빨이 얘가 엄청 날카로워요. 육식을 하는 고기입니다. 놔주려고 하니까 놔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번식을 해서 얘네들 그냥 우리가 잡으면 다시 놔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주변에서는 그냥 이 피라냐를 그냥 육지에 던져서 자연스럽게 죽이기도 하지만 그냥 튀겨서 먹기도 하더라고요. 또 여기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라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이것도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소금 사막입니다. 여러분들 사막 들어봤죠? 사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사막. 모래가 엄청 많은 그런 진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선인장 하나 있는 그런 모래가 떠오르잖아요. 사막이. 근데 여기는 소금 사막입니다. 다른 말로 우유니 소금 호수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왜 소금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소금 사막이라고도 하냐면 여기가 옛날에 바다였습니다. 그러다가 호수가 됐어요. 호수가 됐다가 이 안에 있는 바닷물이 마르면서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됐습니다. 사막이 됐어요. 근데 여기가 우유니 소금 사막 또는 우유니 소금 호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유니는 뭐냐면요. 우유니는 도시 이름이에요. 이 소금 사막이 있는 지형의 위치의 이름입니다. 우리 부산에 있잖아요. 부산의 해운대라고 부산 해운대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윤이라는 도시가 있고 우윤이라는 도시에 있는 소금 호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윤이 소금 호수라고 하고요. 또 여기는 이 우윤이 소금 호수가 있는 나라는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볼리비아라는 나라 참 그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 검색이나 혹은 지도를 찾아보면서 볼리비아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으로만 되어 있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근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진 어떻게 찍은 거냐면 프링글스 통은 카메라가 여기 있고 프링글스 통 여기 앞에 있어요. 사람들은 저 멀리 가 있어요. 그래서 원근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밌는 사진들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오로라가 있는 곳이네요. 오로라. 제가 이 사진을 찍고 실제로 오로라를 봤던 곳은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오로라가 항상 꼭 이렇게 초록 색깔이나 파란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다양한 색깔의 빛을 내는 곳이 있습니다. 오로라가 생기는 원인이 이 태양풍이 바람이 붑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곳들의 쭉 바람이 지구를 이제 쭉 순환하고 대류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태양풍이 불 때 자기장에 영향을 줘서 오로라가 실제로 이렇게 빛이 굴절되면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오로라도 있어요. 아이슬란드라는 곳이 북극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북극과 가까운 나라들이 그린란드가 있고 뭐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역시나 이야기를 끝나고 이야기를 다 듣고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슬란드는 어디 있지? 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북극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빙하들이 보입니다. 빙산들이 있죠. 그 위로 이렇게 오로라가 보였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 이 사진은 역시 아이슬란드에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찍고 흑백 처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이런 모습입니다. 왜 이런 화면, 이런 색깔이 찍힐까요? 너무나도 남극과 북극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은 여름일 때는 혹은 겨울일 때는 해가 완전히 안 지거나 해가 아예 안 뜨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몇 개월 동안 계속 어둡습니다. 아침 8시인데 해가 안 떠요. 그냥 어두워요. 밤 12시인데 해가 안 지고 여전히 밝아요. 이런 나라들이 있고 실제로 아이슬란드도 북극과 가까이에 있는 나라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에 사막 마라톤이라고 했죠. 아까 어떤 한 친구분이 사막 마라톤이나 극지 마라톤 그랜드슬램이 뭐냐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막 중에 가장 유명한 사막이 사하라 사막이 있죠. 사하라 사막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하라 사막은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이 엄청 큽니다. 그렇죠? 아프리카 중에서도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 황토 색깔 나라들이 다 사하라 사막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라 있나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혹시나 알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 화면에서. 좀 생소한 나라들 많아요. 수단이라는 나라도 있고요. 네, 모로코라는 나라도 이 화면에 보입니다. 그렇죠? 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집트라는 나라도 보여요. 수단도 보이고 차드라는 나라도 보이고 또 이 화면을 위성으로 찍잖아요.
아프리카 대륙 북부에 이렇게 많은 나라, 이렇게 많은 면적이 다 사하라 사막입니다. 아까 그 사막 마라톤 하면서 사하라 사막 마라톤도 같이 했는데 말 그대로 사막에서 마라톤을 하는 대회예요. 우리가 사막이라는 단어는 알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사막, 모래밖에 없는 곳이 사막이죠. 그리고 마라톤이라는 대회도 단어도 알고 있죠. 그래서 합친 단어가 사하라 사막 혹은 사막 마라톤인데 사막에서 마라톤을 하는 대회입니다. 제가 뛰었던 사막 마라톤을 했던 전 세계의 다른 사막들은 사하라 사막, 지금 왼쪽 상단에 보이는 사하라 사막이 있고요. 또 오른쪽 상단에 칠레라는 나라 들어봤죠? 길쭉하게 생긴 남미의 칠레라는 나라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입니다. 여기 얼마나 건조하냐면 지구가 생긴 뒤로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지역이 저기예요. 아니 우리가 10년만 비가 안 와도 우리나라에서 물이 다 고갈될 텐데 여기는 지구가 생긴 뒤로 이때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그런 사막이 있고 그 사막이 칠레라는 나라의 아타카마라는 곳에 있습니다. 또 고비 사막이 있고 또 남극도 있어요. 근데 남극이 왜 사막일까요? 제가 지금 사막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면서 남극을 얘기했는데 남극이 왜 사막일까요? 저도 몰랐는데 사막을 나누는 기준이 연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나눈대요. 이 남극이 주변에 물이 많고 빙산들이 있고 눈으로 덮여 있지만 강수량이 100mm 이하입니다. 그래서 일정량 이하이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에서는 남극을 하얀 사막이라고 화이트 데절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하라 사막 뛸 때 너무나도 신기해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사막을 실제로 사하라를 뛰고 있는 사진이고 제일 잘 나온 사진만 가져온 거고요. 또 사하라 사막 뛸 때 너무 신기한 돌들이 있어서 이렇게 몇 개를 제가 모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운데 이건 뭘까요? 평소에 우리가 보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돌 모양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너무 신기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제 모습이 여기에 있고 저보다 훨씬 뼈가 크죠.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뭐냐면 고래뼈입니다. 고래뼈.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고래뼈가 있었어요. 왜 고래뼈가 있냐? 물어봤죠. 저도 궁금해서. 사하라 사막이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넓게 사막이 펼쳐져 있지만 예전에는 초원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에 사람이 살았어요. 실제로 초원일 때는 강도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낚시를 하고 암각화를 그리고 생선 뼈들이 진짜 출토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사막이고 그 전에 초원이고 초원이기 그 전에는 사하라 사막이 옛날에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건 고래뼈였어요.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니었구나. 이거는 책에서 저도 볼 수 없었던 정보였어요. 직접 가니까 확인을 하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많이 경험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들었어요. 자, 이건 제가 남극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잘 나온 사진이 없어요, 남극 사진은.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펭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귀여운 펭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이런 귀여운 해표들도 있고 또 제가 남극에서 너무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남극에서 눈썰매 한번 만들어서 타보고 싶었어요. 와, 남극에서 진짜 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눈썰매 타면 잘 가겠지. 안 가요. 이 눈 재질이 달라요. 그래서 눈싸움 하려고 눈을 안 뭉쳐져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남극에서 남극에 우리나라 과학기지 있는 거 아시죠? 세종과학기지. 네, 세종과학기지가 있습니다. 제가 남극 갔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의 세종과학기지에 일하고 있는 연구원분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제가 연구원분들 만났을 때 남극에서 찍었던 우리나라 연구원분들의 모습인데 저는 몰랐어요. 우리나라 과학기지가 저 멀리 있는데 한국의 연구원분들이 여기까지 나올 일이 없거든요. 제가 뛰었던 마라톤 코스를 여기 과학기지를 밖에서 나와서 여기에 딱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근데 이때는 6개월에 한 번씩 연구원들을 교대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게 연구원분들을 교대하는 날 때 딱 제가 사막 마라톤으로 남극을 뛰고 있었고
이분들은 한국 사람인지 몰랐어요. 여기에 전 세계 많은 연구 기지들이 있어서 제가 멀리서 보면 이분들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이분들이 컵라면 중에 새우탕 컵라면 알죠? 그 약간 주황 색깔 컵라면. 새우탕 컵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구나 해서 갔더니 태극기가 보여서 이분들이 한국 사람인 걸 더 확실히 알고 이제 말을 걸었죠. 그러니까 새우탕 컵라면 먹다가 이분들이 저를 딱 보고, 오, 한국 사람이에요? 저 진짜 여기 있으면서 한국 사람 처음 봤대. 그래서 남극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이 사진들이 실제로 제가 막 사막 마라톤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과 영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사막이 이런 이미지죠. 실제로 이런 사막을 얼마나 가냐면 사막 마라톤을 한 번 하면 250km를 가요. 250km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차 타고 어딘가를 이동할 때가 있을 때 한번 250km가 부산에서 어느 정도까지 거리인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250km를 지금 보시는 이런 모습처럼 사막을 뛰어갑니다. 그리고 배낭을 메고 있잖아요. 이 배낭 안에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들, 밥을 안 줘요. 우리가 하루 3끼 먹잖아요. 근데 일주일 6박 7일 동안 250km를 가면 하루 3끼 곱하기 7일이니까 7 하면 거의 20끼 정도를 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먹을 것들을 다 들고 뛰어야 돼요. 그리고 기타 장비들 있죠. 옷도 들고 가야 되고 뭐 씻을 수가 없죠.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는 샤워 시설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기타 필요한 장비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지금 밑에 털 모자 있죠. 비니. 패딩도 들고 갑니다. 사막 갈 때. 또 털 장갑도 들고 가요. 사막에 가는데. 사막이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면 거의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패딩을 왜 들고 갈까요? 다음에 온도차가 일교차가 사막이 크다고 해서 저는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어요.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요. 밤 되잖아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요. 낮에 50도. 우리가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우리나라 지금 40도까지 안 가거든요. 근데 사막은 50도예요. 밤이 되잖아요. 기온이 한겨울, 거의 진짜 한겨울 날씨예요. 그래서 이런 기타 장비들을 사막에 갈 때는 다 들고 가야 됩니다. 사막 마라톤을 하다가 지금 보시는 이런 무인도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기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드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그냥 드론을 조정해서 찍은 영상이에요. 제가 저기 앉아 있고 쭉 더 뒤에 드론을 올려보면 뒷면에 배 한 척 보이죠? 저 배를 타고 이 무인도에 갔습니다. 여기에 이 무인도 어디에 있냐면 미크로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라는 나라에 있는 무인도거든요. 근데 저는 무인도에 왜 갔냐면 동생이랑 부루마블 게임하다가 이 게임 뭔지 아세요? 핸드폰으로 옛날에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도 있었고 보드게임으로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라는 보드게임이 있는데 이 무인도라는 칸이 있어요. 이 주사위 던져서 무인도에 걸리면 쉬어야 되는데 제가 무인도에 걸렸을 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만화나 영화나 게임에 나오는 무인도가 있을까? 무인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인도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 무인도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무인도가 있으면 우리나라 무인도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2,918개 무인도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죠. 우리나라에 거의 한 3,000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무인도에서도 실제로 뭐 TV에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것처럼 저도 무인도에 갔을 때 배 위에 이렇게 물고기가 많은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해외에 있는 무인도에 갔을 때는 얘가 뭐냐면 얘 코코넛 크랩이에요. 본 적 있어요? 코코넛 크랩이라고 걔들이 보통 물 안에 살잖아요. 근데 얘는 대부분 다 육지에서 생활을 하고 코코넛을 파먹어서 코코넛 크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2,918개 정도의 무인도가 있다고 했는데 저도 지금은 무인도 전문가가 됐지만 그 전에는 무인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갔던 우리나라 무인도가 여기였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무인도도 가보고 이런 무인도 또 이런 해외에 있는 많은 무인도들도 갔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풍경이 예쁘고
아름다워서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무인도라는 공간이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많구나. 그리고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 무인도의 풍경은 진짜 이런 곳이 있구나. 나도 한번 저런데 관심이 생긴다. 혹은 나도 한번 언젠가는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만 들어도 저는 너무 오늘 뿌듯할 것 같고 또 이런 코코넛 나무 있죠. 야자수라고 하는 이런 나무도 저도 처음부터는 무서워서 못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연습을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 코코넛들 아마 먹어본 분 계실까요? 별로였죠. 예, 예, 맞아요. 별로 막 생각했던 맛이 아니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원래 초록 색깔 코코넛을 따서 바로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먹었던 아마 여러분들이 먹어봤던 코코넛은 아마 딴지 오래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도시까지나 관광지까지 이동을 해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먹어서 아마 맛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코코넛 야자수에 있는 그대로를 바로 따서 먹잖아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그 포카리 스웨트 맛이 나요. 제 무인도에서 해보고 싶었던 게 진짜 불을 피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로 7시간 동안 열심히 대나무를 피워서 불을 붙인 적도 있었고, 무인도에서 또 해보고 싶었던 게 집 지어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만들었던 집이 날라갔어요. 딱 봐도 날라가게 생겼죠. 두 번째 집, 비가 많이 와서 안에 있던 옷이 다 젖었어요. 텐트를 들고 갔는데 한번 집을 지어보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비가 다 젖었어요. 세 번째 집, 이번엔 좀 괜찮다 하고 땔감을 많이 넣어두고 조개를 잡으러 해변에 갔는데 제가 땔감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조개 잡다가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집이 불타고 있더라고요. 땔감을 너무 많이 넣었어. 그래서 네 번째 집. 근데 너무 좁아요. 딱 봐도 입구가 좁죠. 그래서 다섯 번째 집. 입구를 넓혔는데 그래도 좁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집. 바람이 통해서 집을 지어야겠다 해서 이 집을 지었더니 새벽에 잠을 자는데 꽃게가 팍 제 발을 꼬집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꽃게가 못 올라오는 집을 짓자 해서 일곱 번째 집을 지었습니다. 저도 무인도에 이렇게 여러 번을 무인도를 가다가 제 주변에 진짜 무인도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그 뒤부터는 무인도를 탐험하는, 실제로 무인도를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무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무인도와 관련된 여러 체험 프로그램들과 무인도 여러 생태 프로그램들을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아까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화면에 무인도섬 테마연구소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고, 그렇게 무인도 체험하는 것 행사를 진행을 하다가 실제 이제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나라 무인도 사진이거든요. 우리나라 무인도를 실제로 가고 또 조사도 하고 연구하는 회사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섬에 쓰레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무인도 다니다가 쓰레기가 많다는 걸 알고 섬에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단체까지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아이슬란드의 오로라 봤던 이야기도 하고, 두바이에서 어벤져스가 날아다녔던 그 건물들이나 아니면 또 실내 스키장 이야기도 하고, 아마존강에 뭐 핑크돌고래나 야생 원숭이 이야기도 하고, 또 사막에서 봤던 고래뼈 이야기도 한번 하고, 무인도의 여러 나라에 있는 무인도 풍경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어요.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거 하나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나도 내가 살고 있는 곳만 벗어나고 싶지 않다. 혹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만 계속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풍경들과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저는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잘 들으셨나요? 같이 한번 여행 간다는 기분으로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젠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사막이나 무인도에서 한번 뵐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